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백남준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백남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된 부동산 재벌,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 보이죠? 근데 있어요. 둘 다 1970년대 뉴욕 맨해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파산 직전에 뉴욕시한테서 뭔가를 받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5년 뉴욕 소호 359 커넬 스트리트, 한 동양인 남자가 창고 안에서 TV를 쌓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맨해튼 반대편에서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야망 넘치는 20대 청년이 아버지 회사 부동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1970년대 뉴욕에서 기묘하게 교차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는 파산 직전에 뉴욕시가 있었어요. 1975년 뉴욕 살인사건 연간 2,000건, 지하철은 낙서로 뒤덮이고 중산층은 전부 교외로 빠져나갔어요. 포드 대통령한테 연방구제금융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다음날 뉴욕 데일리 뉴스 헤드라인, 포드 투 시티 드라프데드, 포드가 도시에게 그냥 죽어라. 시민들은 이 도시를 이렇게 불렀어요. 피어시티. 에이브 비임 시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뉴욕 시장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예술가들. 소호 일대 창고에 수백 명의 예술가들이 불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백남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65년부터 커넬 스트리트 창고에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뉴욕시가 한 건 간단했어요. 예술가라는 새로운 법적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1971년 아터스트 인 레지던스 법안. 인증된 예술가는 제조업 지구에 살아도 합법, 그냥 너희 있어도 돼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선택 트럼프. 1976년 29살의 도널드 트럼프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미드타운 낡은 코모도어 호텔, 제가 그랜드 하얏트로 만들게요. 대신 세금 좀 깎아주세요. 딜의 구조가 기가 막혔어요. 트럼프가 호텔을 한 달러에 뉴욕주 정부 기관에 팝니다. 정부 소유가 되면 세금이 없어요. 트럼프는 99년 임차 계약으로 운영합니다. 결과적으로 40년간 세금 감면, 차액만 1억 5천만 달러. 예술가들한테 준 것 존재의 합법성, 트럼프한테 준 것 수억 달러짜리 특혜. 둘 다 명분은 같았어요. 도시를 살리자. 40년 후 소호는 살아났습니다. 예술가들 덕분에 갤러리가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뉴욕의 문화 중심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소호가 힙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대료를 못 버틴 갤러리들이 나갔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술가들이 소호를 살렸는데 소호가 살아나자 예술가들이 밀려났어요. 트럼프는요? 그랜드 하얏트 대성공,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카지노, 세금 감면으로 아낀 돈이 다음 딜의 종잣돈이 됐고 2024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시 1965년 뉴욕, 한 남자는 커넬 스트리트 창고에서 TV를 쌓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맨해튼 부동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파산 직전에 뉴욕시는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예술가에게는 여기 있어도 돼. 개발자에게는 세금은 나중에 내도 돼. 예술가에게 뉴욕을 바꿨지만 뉴욕에 남지 못했고 트럼프는 뉴욕의 특혜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대, 같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결말. 이게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문화는 도시를 바꾸는 데 쓰이고 바뀐 도시는 문화를 만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요. 소호가 그랬고 익선동이 그러고 있고 아마 지금 여러분 동네 어딘가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예술가들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핵심을 발견해요. 예술가들이 왜 밀려났을까요? 등기를 안 쳤으니까요. 소호 창고에 들어갈 때 그 공간을 샀어야 했어요. 임대로 들어갔으니까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나가야 했던 겁니다. 예술 뉴욕을 바꿨지만 뉴욕에 남지 못했고 트럼프는 뉴욕의 특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 등기를 쳤어요.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백남준처럼 하면 됩니다. 땅을 갖고 싶으면 트럼프처럼 하면 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예술가들이 버려진 공간을 살리고 있어요. 성수동, 을지로, 영등포, 그리고 10년 후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겁니다. 억울할 것 같다고요? 등기 쳐서 방어하세요.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자본입니다. 예술, 이게 제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억울하세요? 등기 치세요. 근데 자료를 더 파봤더니 백남준이랑 그 동료들이 실제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등기보다 더한 걸 했습니다. 법을 바꿔버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일막 A. 지난번 영상 얘기 복습하면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IR 1960년대 소 낡은 공장지대였어요. 법적으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몰래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싸니까. 문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경찰이 오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뉴욕시를 압박해서 기가 막힌 예외 조항을 얻어냈습니다. 시에서 인증한 예술가에 한해서만 이 공장 건물에서 작업하며 먹고 자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인증받은 예술가는 1층 출입문에 표식을 달 수 있었어요. AIR 아터스트 인 레지던스. 이 표식이 있는 건물은 소방서도 경찰도 불법 거주를 눈 감아줬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불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추상적인 명분 하나로 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킹이었습니다. 근데 AIR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소호가 힙한 동네로 소문나기 시작하자 자본이 몰려들었거든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AIR 표식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본 앞에서 명분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엔 뭘 했냐고요? 법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1982년 로프트법이 통과됐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불법으로 개조해서 살던 로프트 공간을 완전히 합법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 제한했어요. 건물주가 함부로 올릴 수 없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어제까지 불법 체류자였던 예술가들이 하루아침에 건물주도 건드릴 수 없는 합법적 권리자가 됐습니다. 산막 백남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근데 백남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 조지 마키우나스,
플럭서스의 창시자이자 사실은 부동산 천재였던 사람. 이 사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버려진 소호 공장 건물을 헐값에 샀어요.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공동 소유 방식으로 분양했습니다. 플럭스 하우스 프로젝트예요. 백남주는 1974년 머서가 110번지 꼭대기층을 자기 지분으로 확보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소유였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AIR 불법 거주를 눈감아달라고 협상했다. 2단계 로프트법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버렸다. 3단계 플럭스 하우스 합법이 된 공간에 등기를 직접 쳤다. 단계마다 더 강하게 시스템 안으로 파고든 겁니다. 소호의 낭만은 사라졌어요. 루이비통과 프라다가 들어왔습니다. AIR 표식만 믿었던 예술가들은 쫓겨났어요. 근데 로프트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버텼습니다. 등기까지 친 백남주는요 소호 부동산을 쥔 채 마이애미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머서가 110번지는 구보타 시게코 비디오 아트 재단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재산권과 소유권을 국가가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남준이 소호에서 살아남은 건 예술혼 때문이 아니에요. 로프트법이 그의 권리를 보장해줬고 등기가 그의 공간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었으면 등기도 없었고 등기가 없었으면 백남준도 쫓겨났습니다. 예술가도 결국 법과 소유권 위에서 삽니다. 낭만만으로는 소호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진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완전히 다른 것 같죠? 한 명은 예술가, 한 명은 사업가, 한 명은 TV를 쌓고 한 명은 건물을 올렸어요. 근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둘 다 같은 베팅을 했다. 1960년대, 1970년대 뉴욕, 이 망해가는 도시에 둘 다 저가 매수였어요.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둘 다 시스템과 싸웠어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백남주는 예술이라는 언어로, 트럼프는 돈이라는 언어로, 그리고 뉴욕이 살아났습니다. 1980년대부터 뉴욕은 서서히 회복됐어요. 1990년대엔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저가매수 베팅이 터진 겁니다. 백남주는요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원했어요. 트럼프는요 뉴욕 부동산이 오를수록 트럼프의 몸집도 같이 불어났습니다. 둘 다 뉴욕이 떡상하는데 올라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봤어요. 예술 대 자본, 순수 대 탐욕. 근데 사실은요 둘 다 똑같은 게임을 했습니다. 망한 도시에 베팅하고 시스템과 싸워서 권리를 따내고 도시가 살아나는데 올라탔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백남주는 그 과정에서 예술을 남겼고 트럼프는 그 과정에서 건물을 남겼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하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뭘 위대하다고 부르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둘 다 낭만만으로 살아남지 않았어요. 싸웠고 쟁취했고 등기를 쳤습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이 역사에 남은 이유입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제도입니다.